어느 정도 보험료 납입을 하셨더라도 부분 삭제나 일부 특약을 축소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유한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과 월 보험료까지 모두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도 가능하시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입할 땐 나름 이 점이 좋고 이건 뭐가 좋다 이런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면 가물가물하기만 한 보험. 친구라서, 친척이라서, 지인이 소개해 줬으니까, 전문가 말이니까 믿고 가입한 분들이 대다수지만 이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특약 하나하나 설명드리다 보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을 10년 혹은 그 이상 쏟아부은 후에야 잘못 가입했구나 라는 걸 인지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잘못된 부분들 꼭 바로 잡으셔야 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 혹은 지금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점에 주의해서 보험 가입을 하자. 이게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매달 10만원, 20만원씩 내는데 정작 중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지도 않고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어떤 치료라도 받았다면 이미 생겨버린 병력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비싸게 가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내 보험에 있으면 안 되는 특약,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들에 대해 안내드리고 더 이상 손해보는 일 없도록 내 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불필요한 특약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 싶은데 증권을 분실했다. 그리고 내가 정확히 뭘 가입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손쉽게 내 보험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고요. 그럼 가장 먼저 불필요 특약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암 진단비 특약이 있습니다. 암 진단비 하면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특약이고 가장 중요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암 진단비가 아닌 특정 10대암, 소화기계암 또는 특정 부위에 생기는 일반암만 보장하는 위암, 폐암, 대장암 진단비 그리고 특히 많이들 가입하시는 고액암 진단비 이런 특약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액암은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몇 가지 중대한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데요. 0세에서 14세 연령대의 발생률 1위가 백혈병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혹은 어린이보험에서 백혈병에 대한 추가 보장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거지 모든 분들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액암이나 특정암 특약들도 일반암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암 진단비로 충분하고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비급여 암치료비 이런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암 통원 일당, 암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암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 시에는 20만원을 받는 게 40세 남성 기준 1240원이에요. 상급병원이란 문구 없이 그냥 암으로 통원 시에는 만원당 720원이니까 10만원당 7,200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은 10만원당 9,072원인데요. 그럼 암 진단비는 어떨까요? 암 진단비 1,000만원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11,840원입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암진단비 1,000만원은 상급 종합병원 통원 일당 23만원, 일반 병원 통원 일당 16만원,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 13만원과 가격면에서 비슷한 거예요. 암으로 인해 31일 통원한다고 해도 상급 종합병원은 690만원, 일반 병원은 480만원이 나오는 거고 31일 입원한다면 39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30일 동안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암진단비 1,000만원보다 한참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암으로 입원이나 통원을 하는 일수는 평균 며칠일까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암 환자 1인당 평균 입내원 일수는 21.8일에 불과했어요. 즉, 암 입원이나 통원 일당을 가입하느니 그냥 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훨씬 득일 확률이 높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상급 종합병원 통원을 했을 때는 44회 통원을 해야 암 진단비 1,000만원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일반 병원은 통원 63회, 암 직접치료로 입원을 77일을 해야 암 진단비 1,000만원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시거나 병원급, 의원급으로 가시게 되면 암 통원 특약으로 보장받아야 하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특약이에요. 사실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들 가입하는 특약은 아닌데 암치료가 통원으로 많이 진행되면서 암 통원 일당 가입하세요 라고 상담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지인이니까 혹은 설계사가 추천하니까 얘기만 듣고 가입하시기보단 이렇게 공식 통계자료 기반 팩트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불합리한 지출은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암 전부 통원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통원 일당을 가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암은 암 진단비로 커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 특약은 적립보험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특약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보험료는 크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 이렇게 둘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보장보험료는 말 그대로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 내는 비용이고, 적립보험료는 내가 추가로 낸 만큼 적립이 되는 보험료를 뜻합니다. 설계안을 보시면 보장보험료의 합계는 10만원 정도인데 적립보험료를 추가해서 월 보험료가 20만원입니다. 보장보험료는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낸다고 쳐도 적립보험료는 대체 왜 내는 걸까요? 냈던 보험료 만기 때 모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분명 보장성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넣으면서 만기 때 내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보험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이 적립보험료라는 것도 결국 만기 때 돌려줍니다. 간혹 납기와 만기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0년 납 90세 만기라면 여기서 납기는 20년이고 만기는 90세입니다. 납기인 20년 뒤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20년 뒤가 아닌 만기인 90세 때 적립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90세 때 적립보험료를 돌려받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을 수야 있지만 적립보험료는 내가 낸 금액 그대로 적립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의 사업비를 빼고 적립이 됩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보험사가 보험 영업에 쓰는 비용으로 모집 수수료, 계약 유지관리 비용 등 회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 고객의 적립보험료에서 차감을 해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적립보험료가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원금보다 크다고 해도 화폐 가치나 이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득이 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보험은 보장성 보험료만 내시고 남은 돈은 차라리 다른 적당한 투자처를 찾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 특약은 1에서 8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이 종수술비 특약은 과거 13종 수술비에서 1호종 수술비로 조금 더 세분화가 됐고, 현재는 1호종을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17종, 18종 수술비를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게 과연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수술비예요. 해당 수술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급여 수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얘기하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이에요. 대표적인 비급여 수술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 있고, 하이프 수술, 만모톰 수술 등 다 비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가 없고요. 현재 약관에는 없고 앞으로 나오게 될 신기술 치료, 그리고 급여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기존의 1호종 수술비는 어떨까요? 미용 목적이나 항문질환 등 일부 빠지는 수술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술, 그러니까 급여든 비급여든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심지어 새롭게 나오게 될 수술이나 지금은 급여지만 나중에 비급여로 바뀌는 수술까지도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보장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필요한 특약 다섯 번째는 사망특약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잘 보장받는 것과 죽고 나서 나오는 돈,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당장 치료비가 없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망보험금만 몇 억이 준비되어 있다면 아무 의미도 없겠죠.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아프고 상해로 다치게 된다면 병원비도 필요하고요. 상태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소득은 줄어들고 대출금, 할부금, 생활비, 양육비까지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내가 가장이니까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종합보험에서 추가하는 질병 사망 특약은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비싸고요. 최대 만기 나이는 80세가 끝이에요. 즉 80세 이후에 질병으로 사망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늘어가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받지 못할 확률도 높은데 보험료는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건강보험에는 질병 사망을 넣을 필요가 없고요.
혹시라도 사망보장을 좀 전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질병사망이 아닌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30세가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종신보험 대비 훨씬 저렴합니다. 반면 종신보험의 경우엔 보장기간이 사망까지죠. 언젠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가격 역시 그만큼 훨씬 비싸집니다. 사망보장은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책임감이다 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가장이나 부모의 사망은 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즉 어릴 때일수록 타격이 클 텐데요. 그 시기만 부담 없는 가격에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이 더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번째 불필요 특약은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2에서 3만원씩 따로 내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가입하신 분들 중에 사무직 또는 주부같이 위험도가 낮은 직업인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사무직종, 간호사, 교사, 학생, 주부 등 이렇게 상해급수가 1급이 나오는 분들은 상해보험을 굳이 따로 가입하시진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만약에 골절이 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절 진단비 50만원이 없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오는 건 아니에요. 골절 진단비 특약 3,195원을 20년간 내면 약 76만원인 거니까 내가 내는 돈 대비 받을 돈을 계산해보면 골절당할 일이 없는 직업군은 그 돈을 아껴서 진짜 골절 당했을 때 치료비로 쓰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깁스치료 같은 특약도 통깁스인 경우에만 보장을 하는 거지 반깁스나 오픈캐스트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상해로 인한 입원비 또는 수술비 이걸 매년 5천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니 굳이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하셔야 하는 기사분들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 관련 직종분들은 상해보험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런 직업군이 아닌 분들은 굳이 가입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불필요한 특약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반대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특약들을 간단히 확인해보고 혹시나 내 옛날 보험에 불필요 특약들이 들어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부분만 도려내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특약을 뽑은 기준은 모든 분들께 있으면 좋아야 하고 보장받을 확률, 즉 발생 확률이 높으며 동시에 어느 정도 치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 진단비 같은 특약이 있다면 자주 발생해야 하겠지만 며칠이면 낫겠죠. 반대로 100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질병, 발생 확률이 너무나도 낮아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먼저 치명적이면서 자주 발생하고 치료 비용까지 많이 드는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있습니다. 3대 질병은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뜻하는데요. 이 질병들에 대한 특정 치료비가 아닌 진단비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진단비는 해당 질병을 진단받으면 선지급이 되는 특약이지만 특정 치료 특약, 예를 들어 항암 약물 치료비는 암에 걸리고 수많은 검사를 하고 수많은 치료 중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겠죠. 꼭 필요한 특약 첫 번째는 이 3대 진단비 특약입니다. 중요한 특약인 만큼 전체 가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따라서 이 셋의 가격이 플랜 전체 가성비 순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이, 성별, 병력, 가족력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추천드리는 회사나 상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암보험이나 종합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언제든 보험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꼭 필요한 특약은 종합수술비가 있는데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대비 높은 보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종 수술비나 엔대 수술비처럼 넓은 범위의 수술비를 종합수술비라고 하는데요. 종수술비의 경우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로 크고 작은 수술을 했을 때 내가 받은 수술의 규모에 따라 수술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담에서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특약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족력이나 내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특약을 골라서 넣는 겁니다.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주말에 활동적인 취미를 하신다면 상해 종수술비나 상해 후유장애 등의 특약이 세 번째가 될 수 있겠죠. 특정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담당 설계사에게 이런 부분을 꼭 어필하시고 추가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불필요한 특약, 꼭 필요한 특약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텐데요. 내가 보유한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네이버 어플을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어플에 들어가신 뒤 상단에 있는 동그란 페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 자산 항목들이 쭉 보이는데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상단에 보험 연결 눌러주시면 41개의 보험사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선택된 상태에서 보험들을 연결해 주시고 본인 인증 및 동의만 하시면 이렇게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카카오톡 앱에 들어가신 뒤 우측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산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자산 항목을 눌러주시면 여러 메뉴가 쭉 나오실 텐데요. 아래로 내려가서 자산 바로가기에 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물음에 체크, 본인 인증해 주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과 월 보험료까지 모두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도 가능하시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불필요한 특약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꼭 필요한 특약이 빠지진 않았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 불필요한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리모델링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보험은 상품마다 최소 보험료나 연계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계약도 있고요. 뺄 수 없는 특약이나 맞춰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간단하고 쉽게 진행되진 않으실 거예요. 콜센터를 통한 배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배서를 잘 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배서할 항목들과 어떤 걸 물어봐야 하고 어떤 걸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내가 가입 중인 보험의 최소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최소 보험료란 이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월 납입금이 2만원은 넘어야 한다, 3만원은 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얘기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후순위 특약들을 빼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배서를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직 연령이 높지 않음에도 갱신형으로 준비된 무슨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이 되겠습니다. 갱신형이란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를 재산출하여 변동되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보장이 되는데요. 진단비나 수술비 등은 여러가지 요인 중 나이로 인한 보험료 증액이 가장 높은 특약들 중 하나입니다. 결국 시작은 몇천원대로 내셨더라도 노년이 될수록 발생률이 올라가는 질병담보 특성상 보험료가 많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그로 인해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특성들 때문에 나이가 어리시다면 이걸 먼저 배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약 이름에 특정한, 중대한, 심한 이런 수식이 붙은 특약들이 있다면 그만큼 보장받는 조건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사망과 관련된 특약들이 있는데요. 비교적 비싼 편에 속하고 사망 시에만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도 보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의 특약들을 배서하여 어느 정도 최소 보험료에 맞춘 상태로 보험을 가지고 가신다면 보험료는 좀 낮추고 보장은 좋은 특약들을 살리는 그런 보험이 완성되겠죠. 추가로 만약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가능한 무해지형으로 가입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보험의 유형은 무해지형과 표준형으로 나뉘는데 언제 해지해도 일정 수준의 해약 환급금이 나오는 표준형과 달리 무해지형은 해약 환급금이 적고 납입기간 중에는 해약해도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대신 가격은 무척 저렴한 유형인데요. 지난 몇 년간 무해지 유형에 대한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없어진다, 이렇게 조정한다, 저렇게 조정한다. 실제로 소폭 조정된 사례도 몇 번 있었고요. 해약만 하지 않으신다면 동일한 보장도 표준형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무해지형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팁들을 잘 고려해서 가입한다면 가장 경제적이면서 든든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험에도 오늘 말씀드린 불필요 특약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특약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니까 리모델링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보험료 납입을 하셨더라도 부분 삭제나 일부 특약을 축소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돈 내고 구입하는 소비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발생하더라도 별로 큰 위협이 아니라면 굳이 돈 내고 가입할 필요가 없고요. 발생 확률이 극도로 희박하다면 반드시 대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효율이 떨어진다면 추가하지 않는 게 맞아요. 과하게 가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이렇게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한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을 검색하시거나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